예, 이번 시간에는 다이나믹 RMI라고 해서 RMI 관련 클래스를 동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뭐냐면 RMI를 하기 위해서는 리모트 인터페이스를 선언을 해야 되고 리모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리모트 오브젝트가 필요합니다. 리모트 오브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네트워크 전송 계층을 만들어요. 이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우를 보게 되면 리모트 인터페이스는 잘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메소드로 그냥 선언한 거기 때문에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리모트 오브젝트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요. 리모트 오브젝트가 변경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 전송 계층인 스톱하고 스켈레톤을 다시 배포해야 된다는 거죠. RMI 클라이언트한테. 그러니까 그 리모트 오브젝트 변경에 따른 클래스 배포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네트워크 전송 계층 배포해주는 문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아키텍처가 이미 RMI에는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설명되고 있는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제가 RMIS를 설명하면서 패턴을 설명하면서 일단 부록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자바 실행 환경에 대한 이해예요. 제가 자바를 얘기를 할 때 제일 항상 먼저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자바 실행 환경에 대한 이해. 자바라고 하는 것은 개발 환경으로서 OOP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실행할 수 있는 런타임 환경도 갖고 있는 플랫폼으로서 자바 가상 머신 있잖아요.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바는 개발 환경으로서 객체 지향적인 언어를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실행 환경에서 자기 자신이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거죠. JVM을 갖고 있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발자가 개발 측면에서 개발하고 실행을 엄격히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바는. 원시 소스 코드를 만들고 자바C 컴파일을 하면 16비트 유니코드가 만들어져요. 바이트 코드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서버 측에다 자바 개발자가 갖다 놨다라는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이런 케이스가 뭐냐? 애플릿이 되는 거죠. 애플릿이. 애플릿은 자바 클래스잖아요. 만들어서 이거를 서버에다 갖다 놔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 이 애플릿이 다운로드 돼서 네트워크를 타고 와서 클라이언트에 실행되는 거죠. 서버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고 서버에만 배포할 수 있도록 올라가서만 있는 거죠. 디플로이만 돼 있는 거고 얘가 클라이언트로 되는 건 뭐냐? 클라이언트로 내려가서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거죠. 서버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플릿이 네트워크를 타고 온다라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타고서 얘가 갖고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인지하고 있던 이쪽 자바 가상 머신이 인지하고 있던 클래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클래스도 유입돼서 실행될 수 있는 게 자바 실행 환경이라는 거죠. 애플릿뿐만 아니라 다른 케이스에서라도 네트워크를 타고서 클래스가 배포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자바라는 랭귀지입니다. 뭐 네트워크를 타고 오든 네트워크를 타고 있지 않든 어쨌든 클래스를 제일 먼저 로딩을 할 거고 이때 만들어진 바이트 코드가 정상적인지 다시 한번 검사를 해요. 왜냐면 이미 이건 컴파일에서 문제가 아무 없었다라는 건데 여기서 검사를 왜 하냐, 다시 왜 하냐면 네트워크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명히 개발할 때는 내가 정수형의 int i는 10으로 선언을 해요. 당연히 컴파일하면 문제 없으니까 클래스로 만들어졌겠죠. 근데 네트워크를 타고 오면서 어떤 악의적인 목적에 의해서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이거 가능해요. 변경 가능한 게. 이렇게 문자열로 변경돼서 오는 거죠. 헬로우로.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럼 이 바이트 코드 베리파이어가 작동을 해서 이건 오류가 발생했다고 튕겨내요. 네트워크를 타고 오기 때문에 이런 바이트 코드 베리파이어가 작동하는 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런타임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때 이 네트워크를 타고 온 특성 때문에 클래스 로드에서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개발자가 이 IP를 갖고 있는 웹서버에다가 애플릿을 갖다 놓는 거예요. 애플릿을 갖다 놓고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내면 애플릿이 다운로드 돼서 실행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다운로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는 이 애플릿이 만약에 다운로드된 애플릿이 파일을 읽거나 파일을 라이트 한다 라고 하면 로컬 하드에 접속한다라고 하면 이거 에러예요.
입셉션 발생합니다. 실행 못해요. 바이러스를 침투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돼요. 또는 읽어가서 자기가 웹서버가 아닌 다른 누군가 또 통신하려고 한다. 이거 해킹 행위로 다 간주해서 입세션 실행 못하게끔 돼 있어요. 입세션 떨어져. 안 돼요. 프린터를 하겠다. 이거 다 안 됩니다. 왜냐? 네트워크를 타고 온 거기 때문에 어떤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못하게끔 돼 있어요. 클래스 로더에서 그런 작업들을 다 합니다. 네트워크라는 특성을 지원해주는 자바의 특징 때문에 이런 보안 모델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네트워크를 타고 온 놈들에게는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그 보안 정책을 만들어서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에는 팔러시 툴이라고 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책을. 그래서 내가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이 정책 입각 하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보신 것처럼 모든 퍼미션을 주겠다, 아니면 오디오를 하겠다, 아니면 뭐 이렇게 소켓을 열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동적으로 다운로드된 클래스에는 어떤 보안 정책을 실행해서 하겠다라고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바가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오는 특징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 적용할 수 있는 걸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문제가 뭐냐라고 봤을 때 예전에는 RMI 레지스트리에다가 그 RMI 서버에서 실행을 하면서 등록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이미 사전에 먼저 스톡 클래스를 갖고 있었죠. 정적으로 미리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고 다만 RMI 레지스트리에 룩업을 해서 호출할 수 있는 주소 레퍼런스 값만 갖고 와서 스톡 클래스를 이용해서 호출하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스톡 클래스가 이렇게 정적으로 미리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서 변경이 생겨서 동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경우라는 거예요. 동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얘가 동적으로 스톡 클래스가 동적으로 아까 탐색기에 미리 갖다 놨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린 동적으로 다운로드된 클래스에는 어떤 악의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 내가 정책을 갖고 나간다. 보안 정책을 내가 만들어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팔러시 파일을 만들어서 이 팔러시를 적용해서 실행하겠다. 동적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스톡 클래스는 웹 서버에다 갖다 놓는 거죠. 웹 서버에서 동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래서 RMI 레지스트리에다가 아까는 스톡 클래스를 우리가 등록을 시켜줘서 했지만 이제 여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웹 서버에다가 스톡 클래스를 갖다 놓는 거죠. 개발자가 알아서 갖다 놓을 거예요. 그리고 서버 측에서는 스톡 클래스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이 웹 서버에 가서 스톡 클래스를 가져와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코 서버를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 네임을 RMI 레지스트리가 이미 떠 있을 거고 거기에 자기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네이밍으로써 등록, 바인딩 시키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에코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해요. 단 이번에는 내가 적용한 팔러시 파일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디폴트로 제공해주는 팔러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의한 팔러시를 적용해서 이번에는 실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소스 코드 배포되는 것들을 먼저 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아파치 웹서버가 떠 있고요. 이 아파치 웹서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배포되어야 될 스톱 클래스를 갖다 놨어요. 이건 개발자가 어떤 식으로든 갖다 놓겠죠.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RMI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RMI 레지스트다라고 하는 놈이 먼저 떠 있어야 돼요. 이 경우에는 RMI 레지스트리가 스톱 클래스를 인지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웹 서버에다 갖다 놓고 그걸 동적으로 다운로드 시킬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RMI 레지스트리는 그냥 에코라고 하는 리모트 인터페이스만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RMI 레지스트리를 띄우고요.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뜬 거죠, 지금. 그 다음에 RMI 서버 측에서는 실행을 할 때, 스톱 클래스가 어디 있다라고 하는 옵션을 줘서 실행하는 거죠. 코드베이스라고 하는 놈을 이용해서, 웹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명시를 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에코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할 때는 이 팔로시를 적용을 하겠다. 에코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에코 클라이언트는 스톱 클래스를 동적으로 다운로드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팔로시에 의해서 모든 퍼미션을 다 줬기 때문에 아까 앞서 설명드린 그런 제약 조건은 상관없이 모든 걸 다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MI REST에 띄웠고요. 그래서 서버 측에서는 런해서 오브젝트 만들어서 RMI REST에 등록하고 웹서버 스톱 클래스가 있는 위치를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는 그냥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실행을 하게 되면 RMI REST에서 룩업을 해갖고 오는데, 룩업 해오면서 인지를 해주는 거죠. 야, 이번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웹서버에 스톱 클래스가 배포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동적으로 갖다 써라 라고 명시를 해주는 거죠. RMI REST에 접속을 얘가 하게 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톱 클래스가 동적으로 다운로드 될 거고, 물론 지금 보시면 당연히 여기에는 스톱 클래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만든 올 퍼미션 준 RMI 팔러시를 갖다 놓은 게 하나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번에 실행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 소스에서는 아까처럼 그 동적으로 다운로드된 그 클래스들이 적용되는 소켓을 연다거나 IO를 한다거나 프린터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여러분들이 개발한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팔러시를 만들어서 팔러시를 적용해서 그런 제약 조건들을 해결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행은 간단합니다. 아까 사용했던 클래스 그대로 해서 팔러시만 내가 정의한 지금 보고 계신 이 팔러시를 쓰겠다라고 옵션만 줘서 실행하시면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이 됐어요. 실행됐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스톱 클래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적으로 받아서 실행하고 마는 이런 거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동적으로 받는 것들은 웹서버만 설치하고 거기다 스톱 클래스 갖다 놓고 팔러시 만들고 이런 옵션만 주면 되기 때문에, 이 개념들이 뭐냐면 우리가 엠비디드나 이런 경우에는 그 리소스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페이스만 갖고 있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인터페이스만 갖고 있고 이런 네트워크 전송 계층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리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동적으로 받았다가 버리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또는 리소스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스톱 클래스에 해당하는 어떤 그 리모트 오브젝트의 변경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동적으로 쓰는 게 더 편리하겠죠. 이런 그 자바의 이런 그 다이나믹 스톱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이런 기술이 지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니라고 하는 기술.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온 지니 있잖아요. 그래서 지니라는 아키텍처에 구현돼서 내가 들어가게만 되면 이렇게 스톱 클래스 동적으로 다운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플러그 앤 워크의 개념입니다. 지니라고 하는 것들은 RMI에서 제공해주는 다이나믹 스톱 다운로딩을 이용하는 이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혹시 알아두시면 사용하실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서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한 기술이기 때문에 부록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본 부록에서 설명한 이 동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들은 스톱은 패턴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예제이지만 다른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게 설명했고, 혹시 사용할 때 있으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